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이번 2학기부터 은광여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게 된 다원교육 황단일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은광여고 1학기 기말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총평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별 출제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각 지문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조독해라는 부교재가 활용이 됐고 별을 헤아리며라는 제목의 원서가 사용이 됐었고요. 그다음 결정사슬이라는 추가 지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시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치권학교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부교재인데 이번 은광여고에서는 여기에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은광여고라고 한다면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의 정말 문제가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구조독해에서는 총 7개의 서술형 문제 모두에서 구조독해 지문이 활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서술형 2개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구조독해랑 원서의 지문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그 두 지문의 개념을 비교하는 식의 서답형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각각 한 문제별로 이렇게 카운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구조독해를 활용해서 나타난 서답형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분사구문이었었지만 이제 2학기 때에는 다른 문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학기에 배운 핵심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 개념에 대해서 뭐 두 지문 간에 같은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라. 영어로 장문을 해라. 라는 식의 문장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의 요지를 갖다가 작성하는 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별을 헤아리며 라는 원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독해 지문과 함께 이제 싱크를 해가지고 두 지문을 개념을 비교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상 뭐 A 지문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B 지문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의 다른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두 지문에 대해서 본문을 주고 그 다음 요약문을 하나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약문에 빈칸을 뚫고 나서 그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너가 본문에서 찾아 써라. 아니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빈칸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들을 너네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라.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별을 헤아리며를 활용해서 나타난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본문이 나타나고 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재구성된 일기를 밑에 줘요. 그리고 일기의 내용상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paraphrasing, 즉 재진술된 지문에 대해서 그 내용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결정사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식의 마지막 3문제에서 결정사슬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 문제들이 객관식 3문제가 사실 결정사슬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원서라든지 구조독해와 함께 이제 결합이 돼서 지문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결정사슬 문제가 오히려 여기에서 고난이도 객관식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요약문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이 이번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의 캡처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문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4번, 6번, 서답형 6번에서 문제가 나타났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별을 헤아리며라는 원서가 나타나고 그 원서에 대해서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이 되고 그럼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일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너가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좀 출제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해당 본문을 내용을 요약한다고 했었을 때 각각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라 이런 식으로 조금 학생들이 지문에 대한 내용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문을 읽고 그리고 그 지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했었던 조금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했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2가지의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상 학생들이 다른 교재가 되다 보면은 똑같은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지문을 학습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상 첫 번째 예시와 같은 경우에서도 거짓말이라는 공통된 소재에 대해서 다른 이제 어떤 원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거짓말의 기능, 그리고 다른 교재에서는 이제 위급 상황에서의
거짓말의 기능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의 기능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가지고 두 가지의 지문을 비교하는 그런 요약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얼마나 이제 풍부함과 같은 경우가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두 지문이 서로 다른 입장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보의 유무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바탕으로 두 개의 지문을 적절하게 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다른 교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나오지 않겠지라는 식으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기보다는 공통된 소재가 보인다면, 연결된 소지가 보인다면은 그 지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깊고 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고난이도 조건 영작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은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술형이 정말 난이도가 높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각각의 좀 시즌별로 배우는 핵심 어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문 내용을 활용해 설명을 하는 식으로 영작하는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분사구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내용을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어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 글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지문 속에 연속하는 5개 이상의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을 지켰어야 했던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사실상 크리티컬한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재진술하는 능력이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말할지라도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게 본인의 이해에 조금 더 더해가지고 자신만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바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가 그러한 좀 고난이도의 능력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 지문에 대해서 핵심 어법을 활용을 해서 주제문이라든지 두 지문을 비교하는 글 같은 것을 미리미리 영작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향을 조금 세워야 되는지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패러프레이징 능력이 매우 필요한 건데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앞서서 말씀드린 재진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동의어를 사용하든지 품사를 다르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문장의 구조를 조금 변형시킴으로써 다른 표현상의 그런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문 유형이라든지 조건형 작문 같은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 그러면 이 패러프레이징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먼저 어휘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똑같은 동의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어 같은 것들을 같은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학생들이 쉽게 패러프레이징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핵심 어법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재진수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만큼 핵심 어법,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분사구문이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도치와 같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이 그거를 자유로이 활용하면서 정말 좀 작문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길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이제 서술형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 내용이 어떤 것의 내용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당 지문에 대해서 너가 구체적인 예시라든지 아니면 지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아니면은 이 주제에, 이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 요지를 갖다가 너가 한번 서술해봐. 이런 식으로 학생이 그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주제라든지 아니면 깊이 있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개념이 어떠한 예시를 통해서 서술되고 있는지 설명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본인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문에 대해서 주제와 도식도 같은 것을 통해서 흐름을 정리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요약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처음 보는 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낯선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이 결국 위에 있는 내가
이전에 학습했던 지문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할 만큼 조금 더 이제 낯선 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느냐 설명드리자면요. 자체 제작 분석본이 제공이 됩니다. 사실 은광여고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서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게 매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은광여고의 출제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서답형 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문별로 주제라든지 도식도라든지 핵심 어법이라든지 개념 같은 설명이 일괄적으로 함께 정리된 분석본이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별로 과제가 제공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글을 가지고 너의 말로 한번 주제문을 정리해봐 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주제문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요약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을 채워넣는 활동, 그리고 객관식 변형 문제라든지 이제 은광여고 스타일의 서답형 문제들을 천천히 이제 풀어나가는 식으로 난이도를 점증적으로 올리는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쳐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대1 클리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학교라든지 아니면 방학 때 준비한 이제 글쓰기 특강과 같은 경우에서도 1대1 클리닉을 정말 큰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모두 다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강사들이 1대 다로 메시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글쓰기 실력을 올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글쓰기의 스타일이 다를 것이고 서답형인 만큼 학생들마다 내놓는 답 또한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 개개별로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실수 같은 것도 학생의 이제 환경이라든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대1 클리닉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수를 한번 짚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가 바로바로 이제 반영이 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학생이 이걸 갖다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좀 사고를 하고 그거를 의식해서 글을 쓸 수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피드백 그런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 시험 현장에 가기 전까지 본인의 서답형을 작성하는 능력 같은 것을 온전하게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리뷰 테스트와 동형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는데요. 리뷰 테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암기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1차원적인 리뷰 테스트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이제 핵심 어법과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학생이 온전하게 작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사이트 같은 데에서 올려놓은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을 학생이 정말 잘 학습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지문에 나타났을 때 온전히 그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좀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은광여고 스타일의 시험에는 꼭 필요한 이유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15단어 이하로 작성해라. 아니면은 45에서 50자 이하로 작성해라. 이런 조건들이 생각보다 글을 쓰다 보면은 정말 큰 제약으로 작동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 막상 주제문을 다 썼는데 그게 제시된 단어의 리밋에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시 세고 나서 글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줄인 글에 대해서 다시 글자 수를 카운트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시간이 전부 다 소요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이 정말 시험과 같은 그런 시간 리밋이 있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그런 압박감을 견뎌내면서 본인이 영작을 하고 그리고 조건에 맞춰가지고 빠짐없이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여름방학 특강에 들어선 은광여고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광여고 시험 자체가 패러프레이징이 정말 중요한 능력치로 요구되는 시험인 만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어, 어휘력 같은 것을 매우 출중하게 좀
실력을 쌓아가야 할 필요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법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사구문이라든지 도치구문이라든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단순히 객관식 어법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있다. 이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법 사항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작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훈련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서 각 지문에 대해서 한국어로라도 이제 각각 지문의 주제문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활동이 2학기를 대비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광여고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2학기에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